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정한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한 사건이 갖는 정한 의미라든가 그 성격, 전체적인 조선 후기 모반의 역사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사건은 일단 상당히 다른 이질적인 세력들이 결합해서 지역적으로나 뭐 신분적으로나 다른 그런 세력들이 결합해서 모반을 꾀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건과는 상당히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뭐 참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추구하던 목표가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한 세력과 박희집 세력은 크게 볼 때 이제 대북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대북 세력의 입장에서는 인조반정으로 잃은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자라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일어났던 대북 세력의 모반 사건과 동일 전쟁에서 또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과정에서 1628년에 있었던 유효립 사건이나 1630년에 있었던 양경홍 사건과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천식의 자백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속된 거사의 날짜는 무진년 1628년 인조 6년 3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정한 등의 반영 모의는 유효립 무리와 서로 연결되었는데 그때 정한은 요행이 벗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에 또 일으키려고 했는데 한 회의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정한의 패거리가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지금껏 일으키지 않은 것은 대체로 한 회와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북쪽에 변란이 생기면 정한 등이 남쪽에 있으면서 서로 기회를 틈타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천식이 자백을 해요. 아까 이제 여기 지금 언급됐던 한 회의 범죄 사건은 그 1630년 있었던 후금과 내통했던 양경홍 사건을 가리킵니다. 앞에 또 이 양천식의 내용 중에 약속된 거사의 날짜는 무진년에 하려고 했다. 이것은 바로 또 유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정한이라는 인물은 대북 세력의 모의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유효립 사건은 정한뿐 아니라 또 다른 그룹이었던 박희직 그룹의 홍성징이라는 인물도 가담하고 있었어요. 또 정한 그룹의 이 문일광은 바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한 회의 사위로 유효립의 모반 사건에도 가담한 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효립 사건, 양경홍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대북의 모반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반은 조응빈의 고변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대북 세력은 모두 처형이 돼요. 이후에 대북이 주도가 된 모반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조선 후기 인조반정 이후에 대북 세력이 일으킨 마지막 모반 사건이라는 의미를 이 정한 사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유랑 세력이었던 양천식 그룹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는 그 많은 이제 유랑민들이 나오죠. 유민이라고 하는. 근데 이들이 모반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는 갖가지 예언 사상 그리고 각종 민간 신앙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1628년 송광유 사건에서도 그 예언이 나왔었고요. 1629년에 이제 유랑 세력이었던 추노군 이춘경이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또 이것도 이제 양천식의 자백 내용인데요.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국이 내게 말하기를 오래지 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이는 남자가 공을 세울 때다.
영남에 2인, 즉 비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한이다 하고는 이어 저와 함께 정한의 집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여기 이제 김한국이 양천식과 정한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이죠. 이어 정한의 넷째 아들의 관상을 보고 제가 시를 지어서 정한에게 주었습니다. 김한국이 정한의 뜻을 살피려고 정한에게 말하기를 최영 장군의 후신이 지금도 있다 하니 정한이 함께 그럼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국이 이 양천식을 양후영, 최영의 후신이다 라고 하고 만나보러 갔는데 정한이 양천식에게 말하기를 북쪽에 변란이 생기면 우리가 남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남쪽에서 외란이 생겨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후금 쪽이든 일본 쪽이든 실제로 그들이 침입하는 일이 있든 아니면 그렇게 일어났다고 핑계하고든 변란을 일으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김한국을 통해서 이제 정한과 연결된 이제 양천식 그룹들은 서로가 이제 정한에게 이제 양천식은 최영의 후신이 되었고 양천식에게 정한은 이제 영남의 2인으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매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최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최영의 후신이라는 이미지는 정한 입장에서 양천식을 만나보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주저없이 이렇게 거사 계획을 소개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양천식에게 이 진인을 찾아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양천식에게는 정한의 관상, 정한은 아들이 또 아주 비범한 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이 된 거죠. 이 정한과 만나서 이제 정한을 중심으로 모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전국을 떠돌던 양천식은 유랑 과정에서 만났던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좀 더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권대진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조웅빈 고변 내용 중에 권대진의 아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남의 정치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앞에서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죠. 이 사람은 가야산 아래에 사는데 이름은 정한이고 나이는 이모년 1582년생이다. 그러니까 권대진 아들이 조웅빈에게 이렇게 이제 조웅빈의 이제 아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얘기를 듣고 조웅빈이 고변을 하는 내용인데 아들끼리 이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조웅빈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고변을 하는 건데 정작 이 권대진 또는 이제 권대진의 아들인 권락 이런 사람들은 정한과 직접 만나본 일이 없어요. 물론 지역적으로도 옥천과 합천이면 멀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거사에 참여를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천식을 통해서 전해 듣고서 그러니까 권대진 입장에서는 거사 뒤 양천식을 사위 삼아서 부원군이 될 거다. 그런 개인적인 입신 같은 것들 정도를 전망으로 삼고 있었던 권대진에게는 이렇게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만 갖고도 참여를 결심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됐던 것이죠. 이 정한그룹도 처음에 정한그룹은 이제 그 대북 세력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조반정 뒤에 정치적인 자기들의 권리 회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언신앙이라든가 민중의 심리 같은 것들을 아주 적절히 이용하는 그러한 측면을 보입니다. 그 이제 양천식이 이제 여러 이제 관련자들과 대질신문하는 과정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번 반역 사건 때 허가 아들이 비범한 사람이라 했던 것은 그런 이제 그 참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문일광이 거짓으로 꾸며낸 겁니다. 이건 이제 양천식의 대질신문 중의 내용이에요. 허가의 아들이 비범한 사람인데 승려가 되었다. 우리들이 이 사람과 큰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문일관과 이제 양천식이 대지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양천식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문일광이 허씨 진인을 이용해서 양천식을 포섭하려 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씨 진인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양천식의 이제 대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회의 무리는 북쪽에서 호란이 생기길 바랬고 너희 무리는 남쪽에서 외란이 생기길 바랐다. 그래서 동요를 짓기를 그 말이 사실일세, 그 말이 사실일세.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너네가 이제 그 말이 사실일세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남북으로 변란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핑계로 해서 그 사이에서 거사를 하려던 것이었다. 즉 이제 앞에 언급됐던 이제 양경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사를 준비하면서 동요를 만들어서 민심을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 이끌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양천식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한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대북 세력의 정치적 권력 회복을 위한 모반 사건의 측면이 있고 또 예언 및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유랑 세력들이 왕조 전복을 시도했던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서 그 합종 연행하면서 모반했던 그러한 측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조대에 연결됐던 여러 가지 모반 사건과 두루두루 또 연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서로 다른 이제 이질적인 세력들이 결합해서 빚어진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느 한 세력, 즉 각자의 세력만 가지고는 거사의 성공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정 이후에 현실적인 그 힘을 잃고 있었던 그런 대북 세력 입장에서는 예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양천식 등의 어떤 유랑 세력이라든가 또 일정한 기반을 갖춘 옥천의 권대진과 같은 그런 지역적 세력의 도움이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에 이질적인 세력이 급속하게 결합했다는 것은 거사 이후의 전망도 좀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한은 이제 대북 세력의 일원이었지만 스스로 추대되는 입장이 되면서 스스로 임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고요. 물론 그거는 양천식 등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한이 이제 양천식에게 대궐터를 좀 보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천식이 그 대답하면서 계룡산에다가 이 궁궐터를 잡는다면 아마 그 왕조가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희집 등 또 다른 대북 세력들은 이제 광해군을 복위시키고 그 뒤에 인성군의 아들을 그 왕위에 오르게 하자는 그러한 또 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제 그 대북 세력들의 모반에서 보면 이제 인성군을 옹립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인성군은 이제 선조의 아들이죠. 인조에게는 이제 그 숙부뻘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희집은 정한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반정을 일으키자 정도가 되겠죠. 즉, 이 박흔이라든가 이제 유지수라는 세력을 통해서 이 정한 및 양천식과 느슨하게 연결된 박희집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같은 사건에 연루돼서 같이 추국을 받았지만 그리고 같은 대북 세력이었지만 이 정한 그룹과 박희집 그룹은 이후의 전망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 대궐터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계룡산을 중시하는 그런 풍수지리설이라든가 진인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민간신앙, 정씨를 주모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정감록과의 관련성이 한층 더 짙어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인이라고 상정되고 소개된 정씨 정한이 풍수와 관상에 능하다는 양천식 그룹에서 선택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감록과의 그런 관련성을 더욱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군사가 동원이 돼서 삼남 지역이 떠들썩했던 안익신 모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